인쌤의 한판과학.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판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거기 저항에 관해서 공부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저항이라는 개념은요, 레지스턴트라 해서 앞으로 우리는 R이라는 표현을 기호로 쓸 거고요. 요놈은 항상 이렇게 해서 ohm이라는 단위를 가지게 됩니다. 저항이라는 개념은요, 이제 전류라는 그런 그 현상이 생길 때 그걸 막는, 방해하는 요소를 우리는 저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 이 저항에는 어떤 요건들이 작용해서 식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일단 도선의 저항부터 먼저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해서 요 도선이 여기까지 거리는 L, 여기에 단면적을 S, 여기에 저항을 R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 똑같은 단면적입니다만은 길이가 이렇게 2배가 됐을 때, 그러니까 요 길이가 처음의 길이의 2배가 되었을 때, 단면적은 그대로 S입니다. 그럼 이럴 때는 이놈의 저항이 어떻게 될 거냐라고 표현했을 때, 요 길이의 비례해서 저항이 커지게 되거든요. 뭐 예를 든다면 여기 사람이 이렇게 숙여서 지나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 얘가 숙여서 지나가는 길이 더 길게 되니까 저항은 더 크게 느껴지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길이에 비례해서 2R이 된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저항 R은 길이, 도선의 길이 L과 비례하는 관계가 있다. 이걸 찾아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길이는 같습니다만은 단면적이 2배가 됐습니다. 자, 요런 도선이 있다. 자, 그러면 요 길이는 L인데 단면적이 2배가 됐다. 그러면은 이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숙일 필요가 없죠. 그냥 편안하게 지나가면 되니까 저항은 처음에 절반으로 줄어들게 될 거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저항은 단면적과는 반비례인데 반비례는 S분의 1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우측편에 나와 있는 요 결론 2개를 한꺼번에 같이 써보게 되면은요, R은 비례한다, S분의 L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여기를 비례상수 low라는 놈을 넣어서 비저항입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저항 R은 low S분의 L이다 해서 여러분들이 요걸 우리가 저항의 식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구나. R은 low S분의 L이다. 그래서 요 부분에서는요, 응용되는 부분에 문제들이 몇 가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뭐 요거를 부피를 일정하게 하고 길이를 처음에 2배로 늘렸을 때 저항은 처음에 몇 배가 되겠느냐, 뭐 요런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놈의 반지름이 1이다. 그러면 반지름이 2가 됐을 때는 저항은 처음에 몇 배가 되겠느냐, 뭐 이런 유사 문항들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게 이제 온도하고 연결이 됐을 때 이 식은 어떻게 또 변형이 될 거냐 하면요, R은 R0 1 플러스 알파 델타 T다 해서 이런 형태로 해서 요 식이 최종적으로도 좀 확장이 돼서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게 될 그날이 오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항 관계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 저항을 연결했을 때 합성저항 관계는 이거는 뭐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합성저항인데 여러분들 합성저항 들어가기 전에 이제 우리가 그 관계식을 쓰기 위해서 ohm의 법칙이라는 걸 조금 하셔야 돼요. 그래서 ohm의 법칙을 여기서 선생님이 잠깐만 먼저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ohm의 법칙이 있는데요. 자, ohm의 법칙은 그냥 요 그림 요거 하나로 간단히 정리를 끝내시면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에 여러분들 건전지가 이렇게 있던, 근데 요걸 이제 일단 물통부터 먼저 비교를 하겠습니다. 물통이 있어서, 자, 물이 눌러주는 압력 때문에 여기에서 물줄기가 이렇게 해서 나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위에 물통을 하나 더 얹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눌러주는 압력이 세지니까 훨씬 더 멀리 나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물이라고 봤을 때는요, 얘는 뭐죠? 물이 눌러주는 거니까 수압이라는 부분이고, 얘는 나가는 거니까, 움직이는 거니까 물줄기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전기적인 입장으로 바뀌게 되면은요,
수압은 전기가 눌러주는 압력이니까 이제 전압이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V라는 기호를 쓰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물줄기는 움직이는 놈이니까 얘는 전류다 해서 기호로는 I다고 쓸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요 놈이 갈 때 여기가 공기 중일 때 움직이는 물줄기의 이동 성량이랑 그 다음에 여기에 물이 차 있을 때 요 놈이 나가는 거는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그 요소를 우리는 저항이다 라고 해서 기호로는 R을 쓰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전류 입장에서 식을 정리를 해보시면 자, I는 어떻게 되나요? I는 얘가 눌러줄수록 많이 나가니까 I는 V와 어떤 관계죠? 네, 비례 관계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I는 또 저항하고 관계를 보니까 어때요? 저항이 크면 클수록 잘 못 가겠죠. 그래서 R분의 1, 반비례구나 해서 요 두 개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식을 하나 끄집어낼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해요? I 비례, 우측편은 비례식은 곱해야 되겠죠? R분의 V. 그런데 여기서 비례상수. 자, 모든 물리의 법칙은요, 비례식을 등식으로 바꿀 때는 비례상수가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비례상수는 여기에서 1로 우리가 얘기를 할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꼴로 바뀌면서 1을 넣으셔서 정리를 하시면 최종적으로 V는 뭐죠? 네, IR이다. 라는 이런 오음의 법칙이 나타나게 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V는 IR이다. 요거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물론 뭐 단위로 나타내게 되면 얘는 볼트, 그 다음에 얘는 암페어, 얘는 오음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V는 IR이라는 관계를 가지고 뭐 유사문항으로 여러분들이 또 이제 접근을 하신다 그러면은 뭐 한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 그래프에서 이렇게 보시면 X축과 Y축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의미하는 놈이 각각 무엇이냐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요 놈은 V고 I다. 요 놈은 I고 요게 V다라고 했을 때 요놈 A와 B는 어떤 관계가 있을 거냐? AB, 그 다음 여기도 CD,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저항은 누가 큰 거냐? 뭐, 요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숫자가 나와 있으면, 요 숫자를 그냥 넣어서, V나 IR에 넣어서 계산을 하셔도 되는데요. 중요한 건 요놈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뭐냐는 거죠. 기울기는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이니까 I분의 V잖아요. 그럼 여기서 요놈을 이렇게 넘겨보시면 요거는 기울기가 뭐가 된다? R이 되는구나. 그러면 R이 큰 놈이 저항이 큰 거니까 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고 여기에서는 어떻게 될 거냐 봤더니 기울기는 뭐죠? X의 변화량 V네요. Y 변화량 I. 요거 역수군요. 그래서 R분의 1이니까 결국은 얘는 요놈이 저항이 큰 거구나. 이런 형태로 해서 여러분들이 오음의 법칙을 잠깐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제 오음의 법칙까지 얘기가 되고 나면 이제 저항의 연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꼭 좀 여러분들이 잘 봐놓으셔야 되는데요. 자, 저항의 연결 첫 번째는 직렬입니다. 그러면 저항이 직렬로 연결된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요 저항 하나, 여기 저항 둘 해서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두 번째는 이제 병렬입니다. 병렬로 연결된 경우도 역시 여러분들이 똑같이 공부를 해 놓으셔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된 경우는 우리는 병렬 연결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건데요. 자,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쌤이 저항은 파란색. 그러니까 얘 저항은 R1, R2. 그 다음에 얘 저항도 R1, R2 이렇게 쓸 거고 그 다음에 그 전압이라는 부분은요 쌤이 빨간색으로 표현할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전체 전압 V가 있을 거고요. 그런데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있습니다. 요걸 우리는 V1이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걸리는 전압 요거는 뭐라고? 네, V2라고 할 겁니다. 마찬가지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V1 그 다음에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뭐다? 네, V2. 그러면 전류의 입장에서는요, 긴 거 바로 앞에 여기 지나가는 건 전체 전류니까 대문자 I. 그 다음에 여기 R1에 흐르는 전류는 우리가 I1. 그 다음 R2에 흐르는 전류는 뭐라고? I2. 그럼 여기도 전체는 대문자 I.
그리고 이쪽으로 가는 건 I1, 여기로 가는 건 I2다라고 보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좀 봐놓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V2가 뭐야? 이렇게 질문을 하면요. 여러분들 어떻게 얘기를 하셔야 되느냐 하면 저항 R2에 걸리는 전압이요. 이렇게 표현하셔야 되고 I1이 뭐니? I1이 뭐니? 그러면 R1에 흐르는 전류입니다. 이런 표현을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I1, I2, V1, V2가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1, 2 들어가 있는 거는 각각이지만 대문자는 전체에 관계된 부분이다. 요까지 감을 잡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여기서 보니까요. 노란색입니다. 직렬에서는 직렬로 연결된 회로에서는 자, 전체 전류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자, 전체 전류. 그러니까 이거는 대문자 I를 의미합니다. 대문자 I. 얘는 직렬로 연결된 경우는 전류가 흘러갈 수 있는 길이 한 길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I1과 I2가 어떻다?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이제 조금 더 고급 용어를 쓰게 되면은요, 종속, 조작, 통제 변인이다. 이런 표현을 쓸 때 얘는 여기서는 뭐가 된다? 전류가 일정한 값을 가지기 때문에 직렬로 연결된 회로에서 전류는 통제 변인에 해당한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전체 전압이라는 표현. 전체 전압, 대문자 V는 어떻게 될 거냐? 요거죠.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 물레방아 같으면은 하나의 물레를 돌려서 내려와서 또 돌리잖아요. 그럼 여기서 다시 올려줬을 때는 1, 2를 더한 전체 전압입니다. 다시 말해서 V1 플러스 V2 요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V는 여기 있죠? ohm의 법칙. V는 IR이다 그러면 얘는 대문자잖아요. 그러면 역시 대문자 IR을 쓰셔야 되고요. 1이죠? 1이면 전부 뭐죠? I1, R1을 쓰셔야 되고 2는 뭐죠? I2, R2를 쓰시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요 위를 보니까 I나 I1과 2가 같다. 그러면 얘는 약분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같은 놈이니까. 그러면 여기 대문자 R이잖아요. 그럼 대문자 R은 뭐죠? 네, 바로 전체 저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저항 R은 각각의 저항 R1과 R2를 다음과 같구나 해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은 요 식을 꼭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R은 R1 플러스 R2가 되겠구나.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봐놓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병렬에서는 여러분들 보시면 어떻게 될 거냐면 병렬은요 동시에 스타트하죠. 그러니까 이 물레방아가 아까 예경우는 돌아서 또 돌려서 왔지만 요번에는 옆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같이 돌아간다니까 얘는 전체 전압이라고 표현하는 부분, 즉 대문자 V가 같이 내려오니까 얘 같은 거죠. 그래서 V1, V2가 같다. 그러면 전체 전류라고 표현하는 자, 옆에 하고 색깔로 비교해 주시면 알 겁니다. 전체 전류 대문자 I는 여기 와서 딱 보니까 어때요? 두 개 나누어졌네요. 그래서 I1 플러스 I2로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ohm의 법칙을 써보시면 대문자 I니까 V는 IR, I는 R분의 V가 되겠죠. 그래서 R분의 V는 자, 1 들어갔으니까 뭐죠? R1분의 V1, 2 들어갔으니까 R2분의 V2 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V라는 놈이 어때요? 다 같은 놈이니까 약분이 되겠죠. 그래서 대문자 R이니까 우리가 표현하는 전체 저항 R분의 1은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이구나 해서 요렇게 식을 정리하시면 되겠고 요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식을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거보다는 조금 더 편한 게 요게 여러분들 조금 더 편할 겁니다. 분의 1 이래서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 왜냐하면 계산 다 해놓고 우측편을 뭐예요? 이렇게 역수를 취하지 않아서 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해서 저항의 연결을 깔끔하게 정리를 한번 해볼 수가 있었고요. 이런 유사 문항인 경우에는요. 여기에서는 뭐 여러분들 나중에 참고를 하시겠지만 자 이렇게 해서 요놈 그 다음에 병렬로 되어 있던 이런 문제는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다 풀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3Ω입니다. 얘가 6Ω입니다. 얘가 18V다. 이랬을 때 얘도 3, 얘도 6, 그 다음에 얘도 18이다. 이러면 이런 것들은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거 직렬 2개 더하죠. 그럼 전체 저항은 9. 그래서 V인 IR 쓰면 여기는 얼마? 2A. 그러면 얘도 2A, 2A하고 전압은 V1 요거니까 요거 2개 곱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면 얘는 3이 6V, 얘는 6이 12V. 그래서 요거 둘이 더하면 얼마? 18V. 게임 끝.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놈도 마찬가지. 요거는 분의 1, 분의 1이니까 요거 하시면은요. 3분의 1, 얼마? 6분의 1. 계산하셔가지고 역수를 취하셔야 되죠. 그럼 여기 2Ω이 나와요. 그럼 2Ω이면 요거 하면 얼마죠? 네, 9A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요거 바로 나누면 여기는 6A고요. 여기는 얼마? 3A에서 요거 둘이 합치면 요거 된다. 그리고 요거 2개가 18V, 18V 요거하고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 직렬 병렬은 이제 금방 게임이 끝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내용을 좀 많이 보셔야 될 거냐 하면 뭐 이런 내용이 있죠. 이제 혼합으로 연결된 경우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 뭐 숫자로 예를 든다면은 이게 이제 15Ω이고요. 여기 이제 12Ω. 그다음에 여기 R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100V라고 했을 때, 여기 이제 R에 해당하는 값이 얼마냐. 여러분들 요거 잠깐 포즈 시켜놓고 한번 문제를 보시고 나서 보셔도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쌤은 그냥 진행을 할 텐데요. 여기서 이제 힌트는 여기에 1A가 흐른다는 4A군요. 여기. 4A가 흐른다는 게 문제에서 주어진 힌트. 요게 문제입니다. 요게. 그래서 지금 포즈 해놓고 R이 얼마냐. 요걸 한번 구해봐라.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구해보시면 좋은데요. 일단 여기서 주어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단서는 여기에 걸리는 게 40V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 요 둘이 병렬이니까 얘도 얼마죠? 예, 40V죠. 병렬 같고요. 그럼 이거 둘은 직렬이니까 이게 나와야 되겠죠? 그럼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얼마? 네, 60V. 그러면 60, 40 더해서 100이 됐고요. 그럼 여기서 ohm의 법칙을 쓰면 얼마죠? V는 IR. 그럼 여기는 얼마? 네, 5A. 그런데 여기로 4가 갔으니까 여기는 얼마? 네, 1A가 오겠네요. 그래서 V는 IR에 의거해서 여기 40이죠? I가 1이니까 R은 얼마? 네, 답은 45입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거고요. 사실상 여기까지는 이제 전부 기본에 해당하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이놈을 등전이면에서 그 다음에 뭐 복잡하게 변형된 회로, 그래서 그걸 우리가 임의대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경우 이런 쪽으로도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걸로 하나만 소개를 한다면 지금 여러분들 여기 와서 요런 형태로 요렇게 해서 요 뒤에 끝까지 해서 있고요. 자, 요렇게 와서 요런 식으로 전류가 흘러간다 라고 했을 때 요 도선 요거 하나의 저항이 1Ω이다 라고 했을 때 1Ω이 요렇게 3인체가 되겠죠. 요렇게 삼각 뿔이 되나요? 네. 요렇게 돼 있을 때 요 뒤에도 물론 여기가 있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합성장을 어떻게 구할 거냐. 요런 것들이 관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자, 여기 와서 전류가 흘러갈 수 있는 길은 3가지 갈래길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요점, 그 다음에 여기로 왔을 때 요점은 저항을 하나하나를 거쳐 왔어요. 쉽게 말하면 전압 강화가 같이 일어나는 지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요 도선은 전위가 같은 지점이니까 연결되어 있어도 전류가 흐르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요 도선을 어떻게 지워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요 놈을 다시 변형시켜서 보시게 되면은 들어와서 하나, 둘 거쳐서 가는 게 있죠? 하나, 둘 거쳐서 여기 오고요. 저 뒤에 점선으로 돼 있는 게 하나가 있네요.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기 지워졌으니까 요렇게 2개가 왔죠. 요렇게. 그래서 요 회로는 결국 요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1Ω이라 했으니까 요거 1이니까 요거 2개는 얼마? 2 병렬이니까 2분의 1, 요거 1이니까 1분의 1. 요거는 다시 2분의 1이죠. 분의 1 해서 요게 우리가 구하는 합성저항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에서 이거 외에도 다양하게 복잡하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거는 여러분들 시간이 되면 한번 모아서 이제 지금 기초부터 이제 경시까지 올림피아드를 쭉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다시 촬영을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럼 그때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미니언스의 한판과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